2020년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민주노총 기념대회는 11시에 기자회견, 민주노총 선언 기자회견을 필두로 14시에 온라인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회를 하는 동안에 각 가맹 산하조직별 공동행동을 14시에 함께 진행을 합니다. 참고적으로 대학로, 전태일 다리, 을지로 롯데백화점 앞, 서울역 국회 앞 등지에서 14시에 동시에 실천사업인 공동행동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계 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 지금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인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현실적인 위기감을 굉장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노동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이틀 전에 이천 현장에서 38명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냥 기념만 할 게 아니라 사회적 근본적 바꿈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금지, 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정망 쟁취, 비정규직 철폐 세계 130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를 맡은 저는 민주노총 사무총장 백석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노동의례를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이해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산호에 계신 선배 열사들, 그리고 이틀 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운명을 달리하신 38분의 건설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을 위해 묵념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묵념 바로 오늘 참가하신 내외빈 동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전국 동시다발로 수만 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절 행사를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를 통해 시발을 걷는 자리에 그때 함께 하셨던 지도위원 동지들, 진보정당 동지들, 사회단체 동지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도위원 동지들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영길 평화철도 상임대표,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담병호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대표, 김영원 정의당 노동본부장, 한상균 권유하다 대표, 남상헌 지도위원, 이 지도위원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내 진보정당 이상규 민중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사회단체 전국농민의 총연합 박공식 의장님 참여하셨습니다. 민주노총 가맹조직 대표자 소개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서비스노조 강규혁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사무금융연맹 이재진 위원장,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민주일반연맹 이성일 비대위원장, 정보경제연맹 김태선 위원장, 대학노조 백성기 위원장, 비정규직 교수 김용섭 위원장,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울지역본부 최은철 본부장,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이 자리에 함께 수도권 기자회견 지키고 계십니다. 예, 다음과 같이 소개해드리고 첫 번째로 저희 격려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님 모시고 전태일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에게 드리는 편지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제130주년 세계노동절이기도 하지만 전태일 동지가 분신 한가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노동과 노동자에게 드리운 시대의 어두운 장막을 찢어젖히며 새 시대를 열었던 전태일 동지를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촛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불씨 하나 마음에 품고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정리의 세계적 재난 앞에서도 자본은 또 노동자를 희생제물로 삼아 돌파하려고 호시탐탐 탐욕의 발톱을 숨기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도 부안해동하여 자본의 편에 서 있습니다. 돈 중심, 말종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50년 전 전태일은 이에 저항하며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받지 않는 세상을 꿈꾸며 자기 몫의 덩이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못다 굴린 덩이를 우리에게 같이 굴리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의 유서가 된 그가 우리에게 남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친우여, 받아 읽어주게. 친우여, 나를 아는 모든 나여, 나를 모르는 모든 나여, 부탁이 있네. 나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리고 발 안에 그대들 소중한 추억의 서재에 간직하여 주게. 내 성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끄꺼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것세. 그리고 만약 또 두려움이 남는다면 나를 아주 영원히 버릴 것세. 그대들이 아는 그대 영역의 일부인 나, 그대들의 안전좌석에 보이지 않게 참석했네. 미안하네, 용서하게. 테이블 중간에 나의 좌석을 마련해주게. 원섭이와 제철이 중간이면 더욱 좋겠네. 좌석을 마련했으면 내 말을 들어주게. 그대들이 아는 그대들의 전체 일부인 나, 힘에 겨워 굴리다 못다 굴린, 그리고 또 굴려야 할 덩이를 나인 그대들에게 맡긴 채 잠시 다니러 간다네, 잠시 쉬러 간다네. 어쩌면 반지의 무게와 총칼의 질타에 구애받지 않을지도 모르는, 않기를 바라는 그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내 생에 다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 순간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하더라도 굴리는데 도울 수만 있다면, 이룰 수만 있다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저희들 16개 가맹조직과 16개 산하조직이 있는데 전체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지만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님,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님 두 분의 투쟁사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금속노조 위원장 김호규입니다. 130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끄러움으로 다가오는 2020년 노동절입니다. 먼저 이틀 전에 돌아가신 28명의 노동자, 거기엔 이주 노동자도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일용공 노동자들입니다. 그중에 특히 제 마음을 후벼 파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유독 사람이 죽으면 그 유품 중에, 아니면 기억 속에 왜 컵라면은 존재하는지, 9.19 김군에게도 컵라면이 있었고 김영균 동지 옆에도 컵라면이 남겨지더니 2000 물류창고 마지막 점심이 컵라면에 찬밥 말아먹고 일하다가 화재 사고가 아니라 산재 사고, 사회적인 참사를 당하는 이 현실이 130년 된
노동절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뛰어넘어 분노와 절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2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는 재발 방지하겠다, 사과하겠다고 했던 그 역사는 어디 가고 이 정부는 또다시 유감이다, 다시 한번 아래에 지시 내리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시로 이 문제가 해결됐을 거면 이미 12년 전에 멈춰야 됩니다. 지시가 명령이 되지 않고 지침이 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무엇보다 가장 우선한 조치로 노동과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부여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또다시 10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노총과 함께 금속노조는 21대 국회에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주들이 사회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미 나와 있듯이 위험의 외주화 부분도 원청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21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이 안전한 나라,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제 말이 아니라 민주노총과 함께 금속노조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동자의 힘으로 130년 노동절이 단순히 기념식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되고 좌우명이 될 수 없도록, 좌우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겠습니다. 단결해서 투쟁하는 그런 130년 노동절로 전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공우수노조위원장 최준식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13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특수고용, 영세, 사업장애 노동자들이 이 위기에 고통의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 민주노총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민중을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 오늘 140주년 노동절대회 민주노총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살자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을 틈타 한턱 잡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움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법인세,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이런 조직들과 한판 싸움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감염병 확산을 잘 조처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도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이천물류 창고의 화재 사건, 단순한 화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업장에 9개의 하청 노동자들이 일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산업재해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의 대한민국은 OECD 산재 사망률 1위의 나라이고 지금 현재도 6명, 7명의 노동자가 직장에서 일하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코로나19와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그런 나라,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 길에 민주노총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의 내용을 담아서 구호 2개만 외치겠습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주제 생계소득 보장하고 사회안전망 확대하라. 예, 다음은 저희들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 연대하러 오셨습니다. 정의당 대표님을 모시고 연대사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세계노동절 130주년입니다. 세계노동절은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위해 싸워왔던 노동자들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연결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온 모든 노동자들께 감사와 연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해고 노동자들이 오늘 복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해서 복직하는 노동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영상의 이유를 앞세운 일방적인 해고와 또 국가 폭력에 의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 만드는데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에는 삼성 해고자 김용희 씨가 지금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분을 그 고공농성으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대자본의 막중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김용희 씨가 내려올 수 있도록 삼성이 자기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도 언급했지만은 이틀 전에 이천에서 38명의 우리 노동자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예고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해 작업을 금지하는 그런 제도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재해 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고 또 대량 해고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 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용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은 지금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3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그 결단에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이 결국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들은 내몰은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했던 IMF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은 노동자와 시민을 살려서 경제를 살리는 그런 정의로운 위기 극복으로 나갈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야 정당,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활동 인구 2,700만 중에 절반밖에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행 고용보험제를 가지고는 지금 이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활동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일용 노동자들 또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청년 노동자 주부까지를 망라하는 전 국민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서도 소득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제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태일 3법 추진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된 지금도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와 또 23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상권 보장 그리고 너무나도 절실한 기업살인법 도입 이 전태일 3법을 조속히 도입하는데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해서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앞당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중당 상임대표 이상규입니다. 축제가 돼야 할 노동절을 노동자는 마음 편히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000 사고 과연 노동부가 이것을 몰랐을까요? 과연 노동부가 산업 현장, 건설 현장의 사고 위험을 몰랐을까요? 대한민국 노동 정책의 역사는 끊임없이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고 그들의 고혈을 짜내는 억압과 착취의 역사였습니다. 통합진보당 시절 김선동 의원이 그리고 민중당에서는 김종훈 의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산업의 역군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노동부부터 없애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부터 완전히 갈아치워야 할 것입니다. 노동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이번 사고가 처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중당 언제나 노동자 민중과 함께 싸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 민중당 이상규 대표님, 노동자들과 함께하겠다고 하는 연대사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연대사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서 박홍택 전국농민의 총연맹 의장님으로부터 메이데이 연대사를 듣겠습니다. 예. 노동절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축하하고 또 이후의 삶을 결의하고 새로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을 위해서 오늘 많은 행사가 이루어질 이 시점에서 먼저 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민주노총이 100만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사각지대에 있는 그 동지들을 위해 사회적 협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 그리고 소외되고 있는 자본과 권력이 결탁되어 코로나 예산을 훔쳐가는 이걸 결단코 받겠다는 민주노총 그리고 583개의 시민사회 종교단체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민들 또한 이번 축 예산을 본다면 많은 농민들이 냉해 피해로 배, 사과, 복숭아, 살구,
자두가 냉해를 이미 수확을 어찌할지 모르는 망연자실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재해기금을 2,000억 원을 자본가들의 코로나 대책으로 쓰겠다고 합니다. 자연재해, 코로나 재해는 농민은 기타 국민입니다. 노동자 또한 기본적인 격식을 갖춘 노동자들은 그래도 국민이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기타 국민들입니다. 그 기타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나서고 584개 3개 시민사회단체가 그들의 권리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코로나 정국, 우리 전농 또한 문재인 정부가 자본과 권력에 걸탁해서 또다시 민중을 기만한다면 하반기 민중총 걸기에서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아울러 노동이 존중되고 민중들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서 전농 또한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기념 대회를 하면서 우리 상징 행사를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확산과 그 이후에 나타날 노동자들의 고통, 그리고 노동절 이틀을 남겨놓고 산화에 가신 우리 건설 노동자들, 이주 노동자들을 기억하면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민주노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님 모시고 선언문 낭독하기 전에 우리 동지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서 머리띠를 묶고 선언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예, 선언문 낭독 100만 민주노총의 구심입니다. 김명환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군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에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들어라 최후결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이여 해방의 깃발 아래 서자. 역사의 자 먼저 우리 1절 민주노총 선언을 낭독하기 이전에 매우 많이 무겁습니다만 우리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 한 곳만 소개시켜드리고 선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서 있는서 왼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 노동자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항공사에서 이른바 대형 항공사들의 또는 인천공항에서 하청업체에서 바로 공항지상 조업 서비스를 기내 청소, 화물 분류하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이른바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셧다운 상태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정리해고에 그 칼날에 놓였던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단결하고 투쟁해서 한국공항 비정규 노동조합을 지부를 만들어서 사측과 투쟁하고 교섭해서
사용자 측대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시키고 그리고 순환휴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투쟁들을 전개하셨던 분들입니다. 제1선에서 코로나19에서 희생에 맨 앞에 있던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단결해서 투쟁해서 오늘 5.1절에 그나마 아주 작게나마 이렇게 정리해고 방침을 철회시켜내는 또한 작은 성과를 또 만들어내셨던 분들이기에 오늘 또 이렇게 모임을 별도로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이 동지들을 축하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앞으로 민주노총이 함께하겠다는 의미에서 함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지들 고생하셨습니다. (5.1) 노동절 130주년 2020 메이데이 민주노총 선언문. 먼저 경기도 이천의 폭발사고 사망사고로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산재 추방의 달 4월의 끝자락의 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38명의 건설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셨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천에는 몇 년 전에 40여 명의 냉동창고를 짓고 있던 노동자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어제.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고작 벌금 2천만 원이었습니다. 원청, 그 업무를 주었던 원청 사업자는 단 한 사람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천 창고에 거세 원청의 업무를 준 것은 한화재벌의 계열사인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이들에 대한 고작 2천만 원의 벌금이 다시 주어지고, 그리고 이 원청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제3의 40명, 400명의 건설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의 처참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원청의 책임을 반드시 이번에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은 바로 이러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돌아가신 고인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황망한 죽음을 바라봐야 하는 유가족들에게 조합원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중형상을 입으신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메이데이 노동절 130주년이 되었습니다. 메이데이는 이 땅의 압도적 다수인 일하는 사람, 노동자, 자신의 노동으로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날입니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세계의 노동자와 한국의 노동자들이 바로 자본과 저 정권의 탄압의 역사를 뚫고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 투쟁의 정신을 새기는 날입니다. 오늘 2020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노동절은 그러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320만 명의 확진자와 23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 보건의료와 공공부문 노동자들, 공무원 노동자들이 분투하고 있습니다.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 노동자들의 빛나는 노동이, 공공부문의 노동이, 헌신이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녔는지를, 협동과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역 수준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 국가 간 이동이 2달 이상 멈춘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물 경제의 붕괴는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소비, 공급, 투자가 중단되면서 위기로 치닫고 있으며 수출입 등 세계 공급 사슬 또한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 대형 한국 경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촉발된 한국 경제의 위기는 전체 산업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자 서민의 위기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유급연차, 무급휴직, 권고사직, 정리해고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영세사업장의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부터 급격하게 고용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항공, 관광, 숙박, 요식업에서 시작되어 있는 고용대란이 이제 지난 3월 22만 명의 일자리를 잃은 통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산업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이데이 130주년에는 2020년 오늘 민주노총은 메이데이 정신을 되새기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재난 시기 가장 중요한 민주노총의 활동과 투쟁과 사업의 핵심은 모든 해고를 금지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소득 보장, 그리고 또한 고용보완을 비롯한 사회안 전망의 전면적 확대를 내걸고 투쟁하고 활동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사회적 교섭과 사회적 연대와 전사회적 투쟁을 준비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비상협의를 이미 한 달 전에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또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5월, 6월 협동과 연대회장을 마련하고 해고 금지, 생계를 보장하라는 전국민적 여론을 조성하여 7월 4일 전국의 노동자가 10만이 이곳 광화문으로 집결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나아가 583개의 시민, 사회, 종교단체로 이루어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사회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이후 이제 한국 사회에 대안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조를 높여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없는 사각지대, 제로시대 전국민운동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500만 노동자, 전 국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평과 사회적 재앙이 파생되지 않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재난에 대한 지원과 경제위기의 대책에서 누구도 배제되거나 차별당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득권적 소수를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지금 재난 시기에 자유로운 해고를 가능케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자본의 탐욕을 주장하고 있는 전경련 경총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 모아주십시오. 대기업 재벌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십시오. 자랑스러운 100만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지금이 바로 어려움에 처한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모든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민주노총 100만 조합원 모두가 굳건히 손을 잡읍시다. 정규직과 하청, 파견, 일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이 위기를 함께 연대해서 돌파해 나갑시다. 한국 사회의 절대 다수인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과 함께 살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 다양하고 자발적인 선언과 실천과 활동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메이데이 130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은 2020년 메이데이를 기점으로 사각지대 제로시대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불평등, 양극화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도해 나갈 것을 선언합니다.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으로서 거듭날 것임을 선언합니다. 계급연대, 사회연대를 가장 중요한 실천 가치로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2,500만 노동자들의
조직으로 국권이 연대해서 우뚝 설 것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위원장님의 말씀을 이어서 구호 한 세 가지 하고 다음에 인터내셔널 가를 부르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동절 정신 계승하여 해고 금지 쟁취하자. 생계소득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 확대하라. 민주노총 선봉에서 계급연대 사회연대 실현하자. 깨어라 노동자의 군대 굴레를 벗어 던져라. 정의는 군화구의 불길처럼 힘차게 타온다. 대지에 저주받은 땅에 새 세계를 펼칠 때 어떠한 낡은 쇠사슬도 우리를 막지 못해. 일어나 쟁탈전 투쟁의 외침을 민중의 연대 안에 이빨 아래 서자. 역사의 참된 주인 승리를 위하여 점자유 경륜 그대로 힘차게 나가자. 대지에 저주받은 땅